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바나나 있으시죠? 사과, 오렌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간 6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먹는 과일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빈뇨과 신장을 전문으로 진료해 온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여러분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신장 경고 신호 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거품이 거의 없으신가요? 둘째, 저녁에 다리가 붓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종일 가벼우신가요? 셋째,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시나요? 2번 이상이신가요? 1번 이하신가요? 넷째,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저녁까지 기운이 있으신가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살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둘째, 콩팥을 오히려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셋째, 같은 과일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고 독이 되는 황금 원칙 3가지.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3가지. 마지막으로 과일 습관 하나만 바꾸고 투석을 피한 실제 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까 안전하다. 약 대신 과일을 먹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사과, 기운 없을 땐 바나나, 저녁에는 오렌지나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드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몸을 아끼고 싶어서 병원 신세지지 않고 조용히 오래 살고 싶어서 선택하신 습관이니까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난한 시절 팝심으로 일하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야 건강을 챙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며 반복해서 목격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었어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과일은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과일을 너무 믿고 드셨다는 점입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대 한국인의 35%, 70대는 48%가 이미 초기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에서 5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 80%는 자신이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이 정수기 필터처럼 늙어가는 이유. 60세 이후 기능 20 내지 30% 저하는 왜일까요?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콩팥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섭취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평생 콩팥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정수기 필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새 필터일 때는 아무 물이나 넣어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불순물도 잘 걸러내고 물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3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막히고 달고 약해져 있습니다. 물을 넣어도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콩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셈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60년 동안 해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60세가 되면 이미 20%,
70세가 되면 30%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콩팥은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작동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 당분이 높은 과일, 흡수가 빠른 주스를 젊을 때처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버티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립니다. 마치 막힌 정수기에 진한 오염수를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콩팥이 아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런 신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변의 거품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새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녹슨 파이프에서 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다리가 쉽게 붓습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중력에 의해 다리에 물이 고입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신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해서 아침까지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이 기능이 떨어져서 밤에 자주 깨나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콩팥은 적혈구 생산을 돕는 호르몬도 만듭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서 빈혈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이렇게 넘기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이 작은 신호들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왜 어떻게 늙어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정수기 필터처럼 60년 넘게 일한 콩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과일을 먹느냐가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 감입니다. 홍시, 단감 모두 포함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감이 너무 달고 부드러워서 몇 개 먹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몇 개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에는 탄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이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멘트를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가루와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탄도 비슷합니다. 감 속의 탄이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위석, 위장결석이라고 합니다. 일본 소화기학회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감 한 개에는 탄이 평균 5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감이나 껍질 부분에 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위의 움직임이 강해서 이 덩어리를 아래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어떨까요? 위산 분비가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탄 덩어리가 위안에서 점점 커지다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위석입니다. 위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 중 78%가 60세 이상이고 그중 65%가 감을 드신 후 발생했습니다. 가을철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위석 환자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초반 남성분은 가을에 홍시가 너무 맛있어서 며칠 동안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일주일 뒤 극심한 폭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안에 주먹만 한 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천공으로 대수술이 필요할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달고 부드러운 감이라도 특히 공복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드시더라도 식사 후에 잘 익은 홍시 반 개 이하로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기운 나는 과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피곤할 때 운동 후에 바나나 하나면 기운이 난다고 하시죠? 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2배, 배의 2.5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칼륨이 뭐가 문제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다.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서 피를 온몸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전기 신호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속 칼륨이 적절할 때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전기 회로의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에 남는 칼륨을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5%가 이미 경계성, 고칼륨 혈증 상태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칼륨이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노인이 하루 300g 이상의 고칼륨 과일을 섭취하면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2.3배 빨라집니다. 바나나 2개가 약 300g입니다. 초기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손발이 저리고 숨이 약간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더워서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에너지에 좋다고 TV에서 봤다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다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5.8mg, 당량으로 이미 위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입니다. 심전도에서도 부정맥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바나나를 중단하고 칼륨이 낮은 사과와 배로 바꾸셨습니다. 2주 뒤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뒤 칼륨 수치도 4.5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포도 주스 모두 포함됩니다. 이 과일들은 형태 자체보다 드시는 방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일을 갈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질이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톨게이트가 사라집니다. 당분과 칼륨이 고속도로에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다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액과 연구에 따르면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주스로 마시면 혈당이 2배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과 한 개를 씹어 먹으면 혈당이 30분에 걸쳐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과 주스로 마시면 10분 만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8배,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5배 빨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주스의 양입니다. 오렌지 한 개를 손으로 짜면 주스 반 컵 정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주스 한 잔에는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과일 하나 먹을 것을 서너 개 먹는 셈입니다. 칼륨과 당분도 서너 배가 됩니다. 특히 저녁에 주스를 드시는 습관은 아주 위험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보다 활동이 줄어들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공장 야간 근무와 같습니다. 낮에는 직원들이 많아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밤에는 최소 인원만 남아서 천천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밤새도록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이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콩팥은 결국 지쳐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과일 주스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오렌지, 키위, 토마토를 갈아서 만드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을 챙기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 피곤해지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15%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주스를 중단하고 대신 낮에 과일을 씹어 드시도록 바꾸셨습니다. 3개월 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리 붓기가 줄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마시지 말고 씹어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 탄닌이 시멘트처럼 굳어 위석을 만듭니다. 둘째, 바나나. 높은 칼륨이 심장의 합선을 일으킵니다. 셋째, 과일 주스. 당과 칼륨이 톨게이트 없이 밀려들어 콩팥을 지치게 합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맛있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콩팥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팥에 좋은 과일 사과입니다. 사과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과일입니다.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 보면 사과는 가장 고마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사과의 진짜 장점은 펙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이 뭘까요? 빨래 스펀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빨아들이는 것처럼 펙틴은 장에서 당분과 나트륨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이 물을 조절하듯이 급격한 흡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콩팥도 숨 돌릴 시간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매일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먹은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8% 느려졌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소변에 거품이 많고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과일 습관을 살펴보니 아침 공복에 오렌지를 자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사과 반 개만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오렌지 대신 사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2주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이 편안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콩팥에 좋은 과일 배입니다. 배는 한국 어르신들께 아주 친숙한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목이 마를 때 배 한쪽 먹으면 시원하게 갈증이 해소되죠. 배의 진짜 장점은 풍부한 수분과 부드러운 인뇨 작용에 있습니다. 배의 수분 함량은 약 84%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이 수분이 콩팥의 자연스러운 물 공급원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목이 말라도 물을 일부러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잠이 깨고 낙상 위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수분 섭취를 너무 줄이면 콩팥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마치 정수기에 물을 안 넣으면서 깨끗한 물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줍니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지 않아도 배를 통해 수분을 부드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배에 들어있는 칼륨도 100g당 약 125mg으로 바나나의 한 개 수준입니다. 매일 배를 적당량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은 신장 기능 유지율이 15% 높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다리 붓기가 심해서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물은 거의 안 드시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심 무렵에 배 반 개를 천천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점심에 드시면 저녁까지 수분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양말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배는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콩팥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콩팥에 좋은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많은 분들이 눈에 좋은 과일, 피부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에도 아주 중요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뭘까요? 블루베리가 파란색인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이 파란색 소가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아주 섬세한 장기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혈관 뭉치가 수백만 개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미세 혈관들이 산화 스트레스로 조금씩 손상됩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가 녹슬어서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혈관 손상을 늦추고 콩팥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블루베리를 적당량 섭취한 그룹은 신장 염증 지표가 32% 감소했고 혈관 건강 지표가 18%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습니다. 바나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콩팥 기능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 약 15알에서 20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 뒤 머리 무거운 느낌이 줄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에 좋은 과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과. 백티 스펀지처럼 흡수를 조절하고 케르세틴이 혈관을 보호합니다. 둘째, 배 84%의 수분이 자연스러운 수분 보충을 해주고 칼륨이 낮습니다. 셋째,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 노화 방지 코팅처럼 혈관을 지키고 칼륨이 매우 낮습니다. 이 3가지 과일은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을 피하고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과일들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반드시 말씀드리는 과일 섭취 황금 원칙 3가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과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 공복에는 과일을 먹지 마세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60세 이후에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 왜 공복이 위험할까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과일 속 당분이 급격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식후에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이 2.4배 빠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콩팥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받습니다. 아직 덜 깬 콩팥에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식사로 몸을 먼저 깨워주세요. 밥,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과일은 식사 직후에도 좋지 않습니다. 음식이 아직 위에서 소화되고 있는데 과일까지 들어오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감처럼 탄이 많은 과일은 음식물과 엉켜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된 뒤 약 1시간쯤 지나서 과일을 드시면 흡수가 훨씬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
이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보다 활동이 줄어서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당과 칼륨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콩팥은 밤새 쉬지 못하고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이 얕아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루에 이 중 한두 가지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좋은 과일도 많이 먹으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한 번에 몰아먹지 마세요. 과일은 한꺼번에 많이 먹을수록 혈당과 칼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콩팥은 순식간에 과부하에 걸립니다. 마치 대물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양을 2번으로 나누어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사과 반 개, 오후 3시에 블루베리 한 줌,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 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공복는 과일 금지. 둘째,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 금지.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 황금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절대 안전 수칙 3가지입니다. 이 수칙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첫 번째 절대 안전 수칙, 혈중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일을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액 검사. 칼륨 정상 범위는 3.5에서 5 당량입니다. 만약 칼륨 수치가 5.2mg 당량 이상이라면 과일 섭취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는 아주 애매합니다. 손발이 저릿저릿한 느낌,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박자가 어긋나는 느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에너지를 보충하겠다고 바나나 주스를 드시면 오히려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일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세요. 두 번째 절대 안전 수칙, 콩팥 기능 단계에 따라 양을 줄이세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사고체 여과율, 영어로 GFR입니다. 이 수치는 콩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이 시기에 콩팥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GFR이 32 정도 3기 후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더운 날 시원하다며 수박을 많이 드셨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수박에도 칼륨이 꽤 들어 있습니다. 수박을 많이 드시면 칼륨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날 밤 급성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수분 많은 과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GFR 수치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세 번째 절대 안전 수칙,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상의하세요. 이 수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에서 아주 흔히 처방되는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몸에 남기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칼륨 보존饮료라고 합니다. 혈압약도 칼륨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바나나, 오렌지, 키위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고칼륨 혈증이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 반 개만으로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당뇨를 드시고 계시다면 과일 섭취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얼마나 드셔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약을 아침에 드셨다면 과일은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과일을 아무리 조심해서 드셔도 이 수칙을 모르고 지나치면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일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과일 습관 하나만 바꿔 투석을 피한 실제 사례 한 가지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드릴 것입니다. 박영호 어르신 70대 초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신장 기능이 이미 GFR 30 근처로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3기 후반 거의 4기에 가까운 상태였죠. 그런데도 여름만 되면 수박이 시원해서 좋다며 저녁마다 반통 가까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말려도 시원한 게 좋다고, 자연 과일이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폐부종,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폐에 물이 찬 상태였습니다. 치료 후는 어르신께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하루 과일 총량 100g 이하로 제한. 둘째, 저녁 과일 완전 중단. 셋째, 수박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로 변경. 어르신은 처음에 서운해 하셨습니다. 평생 먹던 과일을 왜 못 먹느냐고요. 하지만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셔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이 정도는 바꾸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 붓기도 줄고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밤에 화장실도 한 번만 가요.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줄여주면 남은 기능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과일을 끄는 게 아니라 콩팥이 편한 방식으로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